평소에 자기계발서를 예전에는 진짜 좋아하긴 했었는데 나이를 먹고 나서는 크게 그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냥 내 삶의 의미는 내가 찾자 이러고 그건 다 치워두고 이제 요즘은 돈 버는 그런 뭐 부동산이나 주식. 제가 엄청 많이 예, 그거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사실 그거 했어야 되는데 제 아나운서계 대표 주식 왕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뭐 성공한 왕도 있지만 예, 약간 실패한 연산군도 있고 하니까 왕의 종류는 많으니까요. 자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항상 매일 아침 9시에 일어나고 예. 이거 한 일주일 걸렸어요. 되게 당황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저는 제목만 보고 이제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이게 그래도 나랑 좀 맞겠다 해서 골랐는데 아니 제 거만 한 3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와 이거 망했다. 나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안 그래도 나 이번 주 되게 바쁜데 하면서 내가 걱정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촬영은 해야 되니까 읽긴 읽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보통 책을 읽을 때 이제 자기 전에 머리맡에 두고 책을 읽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가 상당합니다. 이거 예. 머리맡에 두고 살짝 베고 있어도 너무 편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뭐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베개라고 생각하시고 옆에 항상 두고 언제는 또 읽어보고 언제는 또 베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내 삶의 곁에 두고 있으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게 다 읽혀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꿀팁. 찰스 디킨스는 말했습니다. 이 세상엔 내용이 아니라 표지만 좋은 책이 더 많다. 찰스 디킨스가 1800년대에 활동했던 작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럴싸한 제목과 표지로만 우리를 현혹하는 책들도 많은데요. 이 수많은 책들 중에서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정말 이 책은 표지가 아니라 내용이 알차서 꼭 함께 읽으면 좋겠다. 자신 있게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MBC 아나운서와 예스24가 함께하는 이 책 하나.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이자 이 책 안의 북잡기 김민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면 부러워지십니까? 개인차가 있겠지만 아마도 창의적인 사람이 부럽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전엔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정해진 규범 안에서만 생활하는 인생을 안정적이라고 믿고 살아왔다면 이제 뭐 세상도 변했고요. 많은 부모들도 우리 아이를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또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남보다 성공하는 시대로 바뀐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 하나에서는요, 그 누구보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각광받고 있는 애덤 그랜트 교수의 새 책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Think Again입니다. 애덤 그랜트 교수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요즘엔 뭐 테드의 인기 강연자로 대중들과도 굉장히 친숙해졌죠. 워낙 좀 참신한 내용, 또 친근한 이야기로 강연 동영상이 무려 2,50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가 진행하는 팟캐스트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뻔하지 않다. 바로 이건데요. 사실 요즘 사람들은 틀에 박힌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사골 곰국을 우려내듯이 똑같은 얘기를 지루하게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애덤 그랜트는 다릅니다. 일부러 강의 내용이 틀에 박힐까봐 매번 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다는 것처럼 애덤 그랜트는 항상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하는 교수거든요. 아마도 그런 점이 그를 세계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대표적인 사상가로 손꼽게 하는 것 같은데요. Think Again. 바로 이 책은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으로 새로운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Think Again. 어떤 일에든 확신을 갖지 말고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현재 지구촌이 예상치 못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이 출간이 된 건 정말 시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애덤 그랜트는 책의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뭔가 새롭게 생각하기 귀찮고 내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드러날까 봐 이게 싫기 때문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뜨끔해지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작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기존의 생각만 고집하고 새롭게 다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윈도우 95 쓰는 사람을 비웃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생각은 1995년에 확립된 것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다른 거는 모두 업데이트하면서 정작 우리의 생각은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 게 문제다. 정말 읽다 보면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기를 위해서는 일단 겸손함과 호기심을 갖추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분야든 본인이 잘 안다고 생각해서 자신감이 넘치면 이것은 강한 신념과 확증 편향으로 이어진다고 경계합니다. 병원의 환자 사망률이 가장 높은 때는 1년 중에서도 새로운 레지던트들이 부임해서 진료를 보기 시작하는 6월이다. 신참 의사들의 능력 부족이 위험한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그들의 마음가짐이 위험하다. 초심자에서 아마추어로 나아갈 때 다시 생각하기 사이클이 깨질 수 있다. 사람은 경험이 쌓이면서 겸손함을 잃는다. 빠르게 발전하는 자기 모습의 자부심을 느끼며 이 자부심은 자신이 이제는 달인이 되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촉진한다. 이렇게 해서 확신 사이클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지 않는다. 흠결투성이 가정들로 가득 찬 초심자의 거품이라는 덫에 갇히고 마는 것이다. 이 덫에 걸리고 나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애덤 그랜트는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도사, 검사, 정치인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한다고요.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이 전도사처럼 막 설교를 하다가 누가 반박을 하기 시작하면 검사처럼 상대방이 틀렸고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면 주위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애쓰는 정치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짜 내 생각이 옳은지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는데요. 그래서 애덤 그랜트 말합니다. 과학자의 방식으로 생각하라고요. 내가 아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데이터나 의견은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 이게 바로 애덤 그랜트가 말하는 다시 생각하기의 핵심입니다. 이 책에선 크게 개인적인 차원의 다시 생각하기,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의 다시 생각하기, 그리고 개인의 대화를 넘어서서 이 조직과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다시 생각하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게 술술 읽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가가 직접 겪었던 일부터 들었거나 또 보았던 일까지 아주 깨알 같은 예시들을 들려주기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공화당 대선 후보 당선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장 피엘의 비결이라든지 뉴욕 양키스를 무조건 적대시하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팬들의 심리 상태와 다시 생각하기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 또 코로나 백신 맞기를 거부하는 사람들과의 확증 편향된 생각을 어떻게 바꾸게 만들었는지 읽다 보면 우리도 생활하면서 맞닥뜨리는 상황들이 많아서 공감하게 된다는 게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내 얘기만 옳다라고 이 확증 편향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얘기에는 귀를 막고 자기 주장만 펼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우리도 살면서 정말 많잖아요. 그럴 때 애덤 그랜트는 우리가 유용하게 대화하고 또 협상하고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치자 이때 당신이 그 사람의 주장을 전쟁 도발로 바라보고 대응한다면 당신은 공격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그 주장을 전쟁이 아니라 춤으로 바라본다면 당신이 택할 선택의 가짓수는 하나 더 늘어난다. 사이드 스텝을 밟는 것이다. 즉, 그 대화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관심의 초점은 의견 불일치의 내용에서 대화 과정으로 이동한다. 상대방이 분노와 적대감을 더 많이 드러낼수록 당신은 호기심과 관심을 더 많이 드러내라는 뜻이다. 상대방이 자제력을 잃을 때 당신이 평정심을 보인다면 당신이 그만큼 더 강하다는 뜻이다. 좋은 토론은 전쟁이 아니다. 있는 힘껏 줄을 당겨서 상대방을 자기 쪽으로 끌어와야 이기는 줄다리기도 아니다. 오히려 다른 스텝을 마음에 두고 있는 상대방과 협상해서 함께 추는 춤, 그것도 미리 안무가 짜여있지 않은 춤을 즉흥적으로 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을 하는데 도무지 진전이 없다고 해도 대화 자체를 완전히 끝내버릴 필요는 없다. 주장과 설득보다는 이해와 학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토론이 시작돼야 한다. 왠지 이런 토론과 대화 방법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죠. 특히 자기 주장만 옳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책을 제가 좀 꼭 권해주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또 권해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이 책을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의 방향만 설정해놓고 이게 옳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 참 많잖아요. 뭐 제가 부모가 아직 안 돼봐서 그걸 다 이해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오히려 그런 점이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그리고 하나의 정답만 옳다고 주장하는 교육이 어떻게 다시 생각하기를 받아들여서 달라져야 하는지. 책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편향된 생각을 좀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애덤 그랜트는 어린 시절 교육을 돌아볼 때 가장 실망스러운 점이 호기심을 갖기도 전에 미리 모든 걸 선생님이 다 설명해주는 교육이었다고 회고하는데요. 우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도 전에 미리 우주의 수수께끼를 다 알려주는 교육이 아이의 창의성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경험담을 전해주는데요. 아이가 호기심을 갖고 기존에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기회를 우리 어른들이 너무 쉽게 뺏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알던 것을 버리는 행위를 자주 할 것. 바로 이것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인과관계의 작동 방식에 관한 것일수록 특히 더 그렇다. 학생들에게 정답이 하나밖에 없는 질문은 하지 말자는 운동이 역사교육 현장에서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몇몇 교사는 심지어 학생들에게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해보라고도 한다. 이때 인터뷰의 초점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자기와 다른 의견을 깊이 생각하면서 상대방과 생산적으로 토론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데 있다. 이것은 모든 해석을 타당한 것으로 수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팩트체크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도록 가르치자는 보다 폭넓은 운동의 일환이다. 이 운동의 지침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1. 정보를 단순히 소비하지 않고 철저하게 파고들 것. 2. 높은 지위나 인기를 신뢰성의 근거로 삼지 말 것. 3. 정보의 발신자가 정보의 최초 원천이 아닌 경우가 많음을 염두에 둘 것. 이런 원칙은 학교 교실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소중하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골라서 듣고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만 더 확신하게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주장에 대한 확신만으로 가득 차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좀 분열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주위에서 목격하고 있는데요. 애덤 그랜트는 우리가 틀릴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다는 겸손함으로 이 사물이나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시 생각하기를 하면 의구심이 들고 또 궁금해지고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발견하다 보면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는 악순환을 이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지금도 이 하나만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think again. 여러 선택권과 또 가능성을 열어두고 think again.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덤 그랜트의 이 think again 속에서 저처럼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권합니다. 오늘의 이 책 하나, 애덤 그랜트의 Think Again과 함께 했는데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이 책 하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를 내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로 정답과 이메일 주소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건데요. 자, 그럼 문제 내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긴 사람 누굴까요? 1번 플라톤, 2번 소크라테스, 3번 정답 다 나온 것 같은데 테스 형! 네, 나훈아! 자, 이 3명 중에 과연 정답은 누굴까요? 댓글로 이 정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 책 하나의 김민호였습니다. 있어요. 그 아나운서들은 보통 라디오 뉴스에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일하면서 몇 번이나 해봤는지 살짝 생각해보니까 수백 번은 라디오 뉴스를 진행한 것 같더라고요. 수백 번 하면은 사실 익숙하잖아요. 근데 라디오 뉴스 중에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조금 남으면 쿠션 멘트라고 해가지고 서울지방 현재 기온 몇 도입니다라고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모니터 앞에 이렇게 항상 떠 있어요. 그날의 기온이. 저 당연히 그날도 이제 라디오 뉴스 있다가 한 10초 남았길래 모니터 보고 기온 말하면 되겠다고 서울지방 현재 기온 거길 딱 들었는데 모니터에 기온이 안 떠 있는 거예요. 나 이미 다 뱉었는데 현재 기온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1초 생각하다가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춥습니다. 그러고 마무리를 했던
다행히 겨울이어가지고 제가 조금이라도 미지근했으면 온도가 이게 춥습니다가 안 되잖아요. 뭐 따뜻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겨울임을 정말 제가 끝나고 나서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이거 나중에 에피소드로 한번 풀어야겠다. 그러니까 언제 이걸 얘기하지? 근데 오늘 얘기하네요 제가 이거를. 어디 라디오스타 나가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책 하나에 제가 특별하게 이 에피소드를 공유합니다. 밈 이런 거는 많이 쓰시나요? 밈이요? 밈 좋아하죠. 뭐 유아호 뭐 이런 거. 다 나갈지 모르겠네. 네. 저희 다 나가요. 아 제일 그렇습니까? 재밌어요. 지금. 예. 권인 아나운서분한테 좀 제일 도움이 됐던 얘기가 있을까요? 아 되게 많았어요. 의외로 진짜 제가 느끼는 바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꼽자면 제가 약간 좀 신중한 성격이에요. 근데 과해요 그게. 예를 들어 식당 같은 데 가면 밥을 먹고 나갈 때 내가 이 자리에 뭘 놓고 왔는지 최소 5번을 확인해요. 가려다가 이렇게 확인하고 가려다가 확인하고. 그래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되게 싫어해요. 야 가자고 이제 제발. 계산까지 끝나고 문 열고 다 나갔는데도 다시 막 들어와서 본 적도 있고. 근데 이게 저는 약간 버려야 될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이 Think Again을 읽고 나서 사실은 그게 신중하기도 하지만 어떤 생각의 유연성의 한 측면이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애덤 그랜트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거는 내가 버릴 단점보다는 조금 생각의 유연성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짚어보고 틀린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되새기는 나의 장점으로 받아들여야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5번보다 밥 먹고 한 10번 정도 다시 봐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더 싫어하시겠네요. 예, 저랑은 밥 못 드세요. 네. 너무 오래 걸려요. 끝나고. 그러면 선물해준다면 누구한테 선물해주세요? 저는 일단 제가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저 말고도 이제 벼락 거지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가만히 있는데 막 부동산이 엄청 올라가지고 거지가 되고 뭐 코인이 올랐는데 투자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think again 해봐라. 다시 생각해봐라. 그것이 어쩌면 내가 파산할 수도 있는 기회였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인생이 망할 수도 있는 기회였을 수도 있다. 너무 그런 투자 같은 것을 할 때 한 번에 결정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기보다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2번 더 생각해보고 그런 어떤 생각의 마음가짐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을 읽어서 투자에 관심 아니면 이걸 넘어서 투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이걸 읽으시면은 약간 좀 자제가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